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TV입니다. QRD 기환 2차전지 소재주 엔캠의 청약이 10월 21일 목요일에서 22일 금요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전지 테마주인 만큼 무조건 청약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엔캠의 공모 개요와 함께 예상 배정 수량, 예상 수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출처는 요진투자증권 증권사 리포트고요. 엔캠은 2차전지 전해액 및 첨가제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 중인 회사입니다.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전기차가 88.9%로 전기차용 전해액이 주력입니다. 이와 같은 전해액 기술력을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제품을 납품 중에 있습니다. 엔캠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과 같은 2차전지 제조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함에 따라서 엔캠의 매출액 또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엔캠의 생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만 5천 톤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공모를 통해 모집된 금액으로 2025년까지 캐파를 22만 5천 톤으로 증설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중국의 현지 생산 공장을 구축함으로써 각국의 2차전지 공장과 1시간 이내에 접근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최단 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2차전지 공장 근처에 생산 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생산 효율화와 함께 글로벌 수주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캠의 주력 제품인 전해액 같은 경우에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죠. 이게 엔캠의 향후 최대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엔캠 또한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겔타입 전해액 및 전고체 전해질 분야를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사고체와 전고체 전해질 시장 선점이 목표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엔캠은 우수한 기술력의 시장 점유율 1위 2차전지 소재 업체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청약 일정을 보시면 10월 18일까지 기간 수요 예측, 10월 21일, 22일 양일간 청약을 하고요. 환불일은 10월 26일이어서 환불일까지 4일입니다. 엔캠은 리파인과 청약이 겹칩니다.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환불금과 GMBS 엔지니어링 환불금으로 엔캠 청약이 가능합니다. 엔캠 환불금으로는 그 다음 주에 있는 카카오페이, 피코그램,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모가를 보면 밴드가 3만원에서 35,000원인데요. 저는 상단인 35,00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공모가는 퍼가 아닌 EV, 에비타로 산정을 했습니다. 엔캠은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PER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엔캠뿐만 아니라 국내 전해액 업체인 동아기업과 솔브레인도 마찬가지로 21년 상반기 전해액 부분 적자입니다. 비교회사는 국내 5개사로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첨보,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전부 적용 여부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교회사는 5개 회사입니다. 비교회사 EV 에비타는 두 번에 걸쳐서 계산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배수가 81배로 너무 큰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4개사의 2020년 온기손이익으로 EV 에비타 49.21배를 계산을 했고요. 두 번째는 21년 상반기 기준 연환사 손익으로 EV 에비타 45.72배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비교회사는 타당하게 선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2차전지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는 솔브레인과 동아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브레인과 동아기업 모두 전해액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4%, 7.4%로 주매출 사업 분야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판매 업체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동박, 분리막, 전해, 전해질,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 중에서 비교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덕분에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값비싼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이 비교회사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엔캠의 2020년 온기 에비타에다가 앞에서 구한 2020년 비교회사 EV 에비타를 곱해서 평가 시가총액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은 엔캠의 21년 반기 연황산 에비타에다가 앞에서 구한 21년 비교회사 EV 에비타를 곱해서 두 번째 평가 시가총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산술평균 내서 적정 시가총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은 45,602원이고요. 여기에 할인율 34.3%에서 23.3%를 곱하면 희망 공모가 밴드인 3만원에서 35,000원이 나옵니다. 상당 기준 할인율 23.3%는 2020년 이후 코스닥 상장기업 평균 상당 할인율이 22.62%인 점을 고려할 때 무난한 수준의 할인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공모가 산정 과정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2021년 반기 연환산 한 것만 사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2020년 온기와 산술 평균을 했을까요?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핵심 원재료가 2021년 상반기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비경상적으로 가격이 급등을 해서 상반기에 영업 손실을 시현하였기 때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 부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실적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만일에 최근 실적인 2021년 반기 연환산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구하게 되면 공모가 상단은 35,000원에서 32,500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공모 내용을 보시면 총 226만 2,625주 모집으로 금액으로는 792억입니다.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우리사주 조합 배정모는 45만 2,525주로 금액으로는 158억 3,838만원입니다. 직원수 232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6,826만원이 필요합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가 56만 5,657주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균등배정, 절반은 비례배정됩니다. 청약증권사는 대신증권과 신한증권인데요. 대신증권이 신한증권보다 배정 수량이 한 4배가량 많습니다. 대신증권의 청약 한도는 2만 2천주로 한도까지 청약하기 위해서는 3억 8,500만원이 필요하고요. 신한증권의 청약 한도는 배정 수량과 동일한 11만 3,131주로 한도까지 청약하기 위해서는 19억 7,979만원이 필요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대신증권은 2,000원이고 신한금융투자는 없습니다. 청약하기 위해서 대신증권은 청약 개시일 전날인 20일까지는 계좌 개설을 해야 되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례 한 주 미만 단수주는 546입으로 배정됩니다.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청약 단위는 이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기간 수혜직 결과 발표 전, 즉 확약 전에 만든 영상입니다. 유통하는 물량은 기간 의무보유 확약에 따라 감소합니다. 엔캠의 전체 유통하는 금액은 2016억 38%, 기준주 유통가는 금액은 1382억 26%입니다. 비슷한 시총의 아주스틸, 바이오플러스, HPO, 바이젠셀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의 유통가는 금액과 기존주주 유통가는 금액이 엔캠보다도 안 좋았던 바이오플러스와 바이젠스를 보시면은 시초가가 플러스 25%와 플러스 39%로 그리 나쁘지 않은 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수치가 엔캠보다 좋았던 HBO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마이너스 10%로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전체 유통가는 금액이 915억, 기존 주주 유통가는 금액이 76억으로 가장 좋았던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00%, 즉 시초가 더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21년 5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유통가는 금액은 1673억 37%, 기존 주주 유통가는 금액은 675억 18%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캠의 유통가는 물량은 좋은 편은 아니고 기존 주주 유통가는 물량은 나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어렵고 부담스러운 목표가를 잡아보겠습니다. 엔캠의 공모가 35,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5,291억이고요.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는 2021년 예상 당기순이 123억 적용 시 PR은 43배가 나옵니다. 비교회사들의 2021년 평균 PR은 85.6배입니다. 이것을 주가로 환산하면 69,700원이 돼서 거의 더블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목표가는 공모가 기준으로 50% 상승한 52,5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기간 수혜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잡은 것으로 단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예상 균등배정 수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2차전지 테마주인 YM텍과 원준을 비교회사로 잡았습니다. 청약 건수가 YM텍은 55만 건, 원준은 49만 건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기간 경쟁률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엔캠의 기간 경쟁률이 1400대 1만 넘긴다면 청약 건수로 50만 건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균등배정 주식수 28만 2829주를 50만으로 나누면 0.57주가 나와서 균등으로 한 주 배정 예상해 보겠습니다. 비례배정 수량을 계산해 보면 YM텍은 6조, 원주는 13조의 청약 증거금이 들어왔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청약이 겹치죠.
만일에 기관 경쟁률이 1400대 1을 넘긴다면 청약 증거금으로 6조 들어오는 거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이 1212대 1이 나와서 2121만 원당 한 주 배정, 6천주 1억 500만 원 청약 시에는 비례로 5주 배정 예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정한 청약 건수와 청약 증거금은 기간 수혜직 결과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6천주 청약시 예상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도가 52,500원으로 주당 17,500원 수익을 가정을 했고요. 혼자 청약하면 6주 받아서 10만 5천원 수익, 3인 가족 청약시에는 8주 받아서 14만 원 수익입니다. 만일에 1억 500만 원을 3% 대출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마련한다고 하면 4일 대출이자가 약 34,500원입니다. 균등만 노린다고 하면 10주 청약 시에 17만 5천 원 필요하고요. 혼자 청약하면 17,500원 수익, 3인 가족 모두 청약하면 52,500원 수익입니다. 종합해보면 제가 계산할 때 가정한 것들은 이렇고요. 1억 500만 원 청약 시에 혼자 청약하면 6만 8천 원,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9만 9천 원 정도 수익입니다. 최소 청약만 해서 균등만 받는다고 하면 혼자 청약하면 15,500원,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4만 6,500원 수익입니다. 엔캠은 매우 인기가 있는 2차 전지, 거기다가 장비가 아니라 소재주입니다. 다만 엔캠의 주력 제품인 전해액은 향후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거나 수소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경우에는 사양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기관들에게 어떻게 평가될지는 기관 수혜식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환불일까지 4일이어서 비례까지 청약할 때는 대출이자를 고려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주 유통가능 물량이 많은 편이라서 설령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잘 나오더라도 더블 이상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소재주라는 테마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엔캠은 충분히 청약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혜측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해야 합니다. 기간 수혜측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엔캠 공모주 청약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